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 투자자분들과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까? 김대중 그랜드 호텔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 할머니라며 무시하던 그 여성이 미국 투자자들과 완벽한 발음으로 국제 정세를 논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급 영어 표현들과 깊이 있는 통찰력 앞에서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7시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그랜드 호텔 20층 회장실에서는 김대중 회장이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 임원들이 방문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호텔 사업을 동남아시아로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비서실장, 외국 손님들 도착 시간 다시 확인해봐. 김대중 회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였지만 영어 앞에서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자신의 학력 콤플렉스가 이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단정한 회색 청소복을 입고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회장은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로비며 복도며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소부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니. 야, 거기 할머니! 김대중 회장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요한 외국 손님들 오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청소하고 있어? 빨리 치우고 저리 가! 박영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떤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물러가겠다고? 애초에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김대중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호텔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걸 알아? 외국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어떡하라고? 박영희 할머니는 묵묵히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소부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VIP 라운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품격 있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김대중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카트를 끌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회장의 험담 소리도 그냥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 순간의 굴욕이 몇 시간 후 어떤 놀라운 반전을 불러일으킬지를 말입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할머니에게는 어떤 숨겨진 과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대중 회장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놀라운 반전을 지켜봐 주세요. 박영희 할머니는 직원용 휴게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전 김대중 회장에게서 들은 모욕적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거든요. 박영희 할머니, 올해 73살. 외모로 보면 평범한 동네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외교부에 입부해서 무려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할 때는 한미경제협력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죠. 당시 박영희는 워싱턴 사교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로부터도 존경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수많은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에서는 그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죠.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휴게실에서 만난 젊은 직원이 한 번은 말했었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차분하고 품위 있는 말투를 보고 그냥 하는 소리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추측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외교관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공개할 수도 없었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은 남편의 빚을 갚는데 모두 사라졌고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할머니, 오늘 회장님한테 또 혼났다면서요? 그 같은 청소팀에서 일하는 김미숙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양반 성격이 원래 그래요.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박영희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요.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하고 살아야죠.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때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 정부 고위층들과 당당하게 협상했던 자신이 지금은 한 호텔 회장의 갑질을 참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휴게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확히 15년 전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박영희는 미래 투자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설했었죠. 참석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면서 호텔 프런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온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대요. 지금 로비에 계시고 곧 VIP 라운지로 올라가신다네요. 박영희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라니.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떤 회사에서 온 사람들일까? 혹시 자신이 외교관 시절에 알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퍼시픽 캐피털이라는 회사에서 온 분들이래요. 프런트 직원이 덧붙여 설명했어요. 상당히 큰 투자 회사라던데 회장님이 엄청 긴장하고 계세요. 퍼시픽 캐피털. 박영희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이름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때 그 회사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회사들과 접촉했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네요. 회장님이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김미숙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국제 비즈니스 현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0층 회장실에서는 김대중 회장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미팅이 성공하면 자신의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었죠. 바로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회장님, 통역사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통역사 끼고 대화하면 격이 떨어져 보이잖아. 내가 직접 영어로 대화해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김대중 회장은 허세를 부렸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실 그의 영어 실력은 기초적인 단어 몇 개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과연 오늘 이 중요한 미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박영희 할머니의 숨겨진 능력이 빛을 발할 순간이 올까요? 오전 10시 그랜드 호텔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투자자들이 도착했거든요. 3명의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마이클 존슨 이그제큐티브 파트너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손꼽히는 투자회사 퍼시픽 캐피털의 아시아 담당 임원이었죠. 환영합니다. 김대중 회장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벌써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평소 직원들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던 그였지만 외국인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이곳에 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이클 존슨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김대중 회장은 깜짝 놀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이라니 이거야말로 천만다행이었죠. 박영희 할머니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0층 VIP 라운지 근처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였죠. 마이클 존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혹시 저 사람이 박영희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포럼에서 만났던 젊은 애널리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입사원이었던 그가 지금은 이렇게 성장해 있다니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어요. VIP 라운지로 향하는 일행을 보며 박영희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런 국제적인 비즈니스 미팅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구석에서 청소나 하며 바라보는 처지가 된 거죠. 라운지에 도착한 김대준 회장은 최대한 정중하게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앉으시죠. 다행히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한결 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한데 회장님, 마이클 존슨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제 동료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복잡한 투자 내용을 논의하려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대준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깐의 안도감도 잠시, 결국 영어로 대화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영어로 하시죠. 김 회장님, 동남아시아 확장 프로젝트의 투자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대준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투자라는 단어는 알아들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 네. 투자. 좋습니다. 김대준 회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완전히 엉뚱한 대답이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갔어요. 그분이 우리말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나요? 잘 모르겠네요. 통역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상황이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박영희 할머니의 귀에 이 대화가 들려왔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보였고 김대준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녀였어요. 저러다가 투자 유치 완전히 망치겠네. 박영희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방금 전 아침에 회장에게서 들은 모욕적인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마이클 존슨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확장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동남아시아 시장의 문화적 차이점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이번에는 정말 복잡한 문장이었어요. 김대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 정도만 겨우 알아들었을 뿐이었어요. 계획. 네.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완전히 어이없는 대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명백히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고 김대준 회장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마이클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미팅을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VIP 라운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김대준 회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업가로서의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이클 존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김대준 회장에게는 그 말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영어 표현들이 귀에 들어와도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김대준 회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다른 투자자가 마이클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이 미팅을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준 회장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상 좋지 않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점점 지루해지고 있었고
몇 번이나 시계를 보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 초기 투자하실 자본금은 얼마나 되고 처음 3년간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복잡한 질문이었어요. 자본금, 초기 투자, 예상 수익률 같은 전문 용어들이 가득한 문장이었습니다. 김대준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단어 하나하나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문장 전체의 의미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 네, 우리는 많은 자본이 있습니다. 김대준 회장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완전히 틀린 표현이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이때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박영희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 기업의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던 그녀였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김 회장님, 마이클 존슨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이 미팅을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통역사를 부르자는 얘기였어요. 김대준 회장에게는 이 말이 마치 완전한 패배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앞에서 영어는 기본이라고 허세를 부렸던 자신이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이야. 특히 아침에 박영희 할머니에게 품격 있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통역사는 필요 없습니다. 김대준 회장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이클 존슨이 일어섰습니다. 김 회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더 적절할 때 이 미팅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미팅 중단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김대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십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김대준 회장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망적인 모습은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김대준 회장의 머릿속에는 온갖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통역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허세를 부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였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지켜보던 박영희 할머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아침에 모욕을 당했다고 해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국 사업가의 체면이 이렇게 구겨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과연 박영희 할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박영희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든 채로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침에 김대준 회장에게 받은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박영희 할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한국 기업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체득한 국가적 자존심이 발동한 거였죠. 바로 그때 마이클 존슨이 동료들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을 알아보는 게 낫겠어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결심을 굳혔어요. 청소 도구를 복도 한쪽에 조용히 놓고 VIP 라운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김대준 회장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어? 김대준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할머니는 침착하게
미국 투자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호텔에서 일하는 박영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입에서 완벽한 발음의 영어가 흘러나온 거였습니다. 김 회장님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마이클 존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청소복을 입은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였던 그녀에게서 이렇게 유창한 영어가 나올 줄이야. 그것도 단순한 회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비즈니스 영어였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우리 대화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마이클 존슨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한미 경제협력 분야에서요. 김 회장님의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김대중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영희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그 청소부 할머니가 외교관 출신이라니. 혹시 박영희 참사관님이신가요? 마이클 존슨이 갑자기 흥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15년 전 워싱턴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신 그분 말입니까? 박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세상에. 정말 뜻밖입니다. 마이클 존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깍듯이 인사했어요. 그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김대중 회장은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갑질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알고 보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였다니.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박영희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테이블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 회장님의 동남아시아 진출 계획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0분 동안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김대중 회장이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시장 분석부터 수익성 전망까지 마치 자신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처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대화가 시작된 거였죠. 과연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VIP 라운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냉랭했던 공기가 이제는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전문적인 설명 덕분에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진지한 관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호텔 체인 확장 전략은 정말 탁월합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베트남 다낭과 태국 푸켓 지역 선택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이 지역들은 향후 5년간 관광객 증가율이 연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마이클 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에서 현지 문화적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 회장님은 각 지역의 전통 문화를 호텔 인테리어와 서비스에 반영하는 전략을 세워두셨습니다. 단순한 한국식 서비스 이식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접근법이죠. 김대중 회장은 그저 너클 잃고 바라볼 뿐이었어요. 박영희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자신의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들이었는데 마치 그녀가 직접 기획한 것처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계획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과는 달리 할머니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ROI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투자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초기 3년간 연평균 12%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째부터는 18%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호텔 업계 평균보다 3% 높은 수준입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마이클 존슨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박영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외교관으로 일할 때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이
주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개인적인 관심으로 꾸준히 연구해왔거든요. 그때 마이클 존슨이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2009년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베트남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죠. 세상에. 마이클 존슨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때 그 발표를 듣고 저희 회사가 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의 분석이 정말 정확했거든요. 그 후 저희가 투자한 베트남 프로젝트들이 모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놀라운 재회를 지켜봤어요. 김대중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알고 보니 국제경제 전문가였고 심지어 지금 앞에 앉아있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박 참사관님. 또 다른 투자자가 경의를 표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곳에서? 박영희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지금은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김대중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을 직원으로 두고 계시는군요. 이런 전문가가 있다면 동남아시아 진출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어요. 김대중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자신이 박영희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품격 있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 한 투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전문가이신데 왜 청소 일을? 박영희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어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른 일을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 순간 김대중 회장은 정말로 땅이 꺼져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거였어요. 과연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김대중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김대중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습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평생 이렇게 창피한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청소부 할머니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국제적 전문가였다니. 마이클 존슨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참사관님,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이클 존슨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김 회장님, 저희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대중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박 참사관님이 이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클 존슨의 말에 라운지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런 전문가가 함께한다면 성공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박영희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현재 이 호텔의 직원입니다. 회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 순간 김대중 회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사과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릴 것인가. 하지만 몇십억 원의 투자와 사업 확장의 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김대중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할머니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 참사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기업가가 자신의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대중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무지했습니다. 선생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김대중 회장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회장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국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김대준 회장이 고개를 들며 간절한 눈빛으로 박영희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제발 저희 프로젝트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로는 이런 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난 몇 달간의 고생과 굴욕이 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김대준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은 우리 회사의 국제사업 고문입니다. 아니, 부회장님입니다. 투자자들이 박수를 쳤고 라운지는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마이클 존슨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팀이 되었군요. 저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청소부로서 모욕을 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수십억 원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다니. 인생의 반전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극적인 반전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랜드 호텔 20층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국제사업본부라고 쓰여진 명패 아래에는 고문 박영희라는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이제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매일 아침 출근해서 김대준 회장과 함께 동남아시아 진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각국 투자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 고문님, 베트남 현지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접이었죠. 이제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박영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대준 회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오만하고 무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놀랍도록 변했어요. 회장님,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어느 날 박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 고문님 덕분입니다. 김대준 회장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의 일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학벌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거든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영희의 전문적인 분석과 조언 덕분에 베트남과 태국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상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클 존슨을 비롯한 미국 투자자들도 매우 만족해하며 추가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영희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하며 매일 모욕을 참아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예전에 함께 청소 일을 했던 김미숙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박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휴게실에서 김미숙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박영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박 고문님. 김미숙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이렇게 바쁘신 분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아주머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 위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영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도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올까요? 박영희가 김미숙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가치와 능력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때가 올 거예요. 그 말에 김미숙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 고문님. 할머니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며칠 후 그랜드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남아시아 진출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식이었어요.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희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박영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이라는 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김대준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마이클 존슨이 박영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 참사관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박영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달빛에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후에 찾아온 이 새로운 시작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값진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김대준 회장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박영희 할머니 같은 숨겨진 보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